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찍어본 꽃 사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꽃 사진이 잘 나오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의외로. 주위에 이제 흔한 게 꽃이지만 찍으면 사실 그렇게 잘 나오는 경우는 잘 없죠. 자, 요것도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꽃 사진은 한 송이를 가지고 찍으면 안 돼요.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가지고 찍는 게 좋습니다. 자, 예외는 있겠죠. 자, 일단은 한 송이로 찍었을 때 사진을 한번 보면요. 자, 이런 모양이죠. 잘 찍은 것 같아요. 초점도 잘 맞고. 하지만 그다지 큰 임팩트가 있게 와닿지는 않죠.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이런 노란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당겨서 찍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꽃을 화면에 채우는 거에 급급해서 그다지 큰 의미로 와닿지가 않죠. 자, 이런 꽃 사진을 한 송이를 가지고 찍을 때는 자, 이런 사진이 되겠죠. 의미가 있죠. 포인트가 있어요. 벌이 들어가서 뭔가 구성이 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는 뭐 나비가 앉았다든지 그러면 이 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꽃으로만 주제를 삼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물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요것도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자, 이것은 한 송이를 가지고 찍었지만 꽃만 찍은 게 아니고 옆에 줄기랑 그 다음에 이 화분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찍었죠. 그리고 또 하나 배경을 최대한 단조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본 이 사진은 배경이 단조롭지가 않죠. 자, 이게 차이가 되겠어요. 한 송이만 가지고 찍으실 때는 최대한 단조롭게 찍으시는 게 좋고요. 꽃만 찍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포인트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벌이 날라든다든지 또는 나비가 있다든지 뭐 이런 주제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클로즈업해서 이 정도로 확대를 했을 때 이때는 한 송이로 찍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두 송이보다는 세 송이부터가 보기가 좋습니다. 두 송이는 찍어 놓으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세 송이 이상으로 찍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자, 이렇게 찍으시면 훨씬 모여져 있어서 이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송이만 찍으시겠다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클로즈업을 좀 시키셔서 찍으시는 게 좋겠죠. 이것은 약간 위쪽으로 쏠렸죠. 이걸 좀 더 중앙으로 놓으면 좀 더 좋은 사진이 됐겠죠. 그 다음에는 이 꽃들이 모여 있을 때 구도입니다. 한 송이는 뭐 그냥 중앙에 놓거나 또는 코너로 몰거나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잘리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여러 송이가 모여 있을 때는 구도 잡기가 좀 힘들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세로로 찍어 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걸 가로로 찍으면 그건 망한 사진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최대한 한 송이든 열 송이든 화면에 꽉 차게끔 이렇게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꽃 사진을 찍는 비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송이가 있을 때는 클로즈업을 하면 의미가 없죠. 여러 송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화면 전체를 여러 송이가 다 채우게끔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웬만해서는 다 이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벌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나오게끔 찍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찍는 구도가 꽃을 찍는 상태가 있고요. 자, 배경을 만들어주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것은 약간 밑에서 찍어서 하늘이 보이게끔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배경 같은 거를 뭐 만들거나 연출을 하지 않아도 자연 상태의 하늘 배경으로 꽃 사진이 멋있게 연출이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뒤쪽이 복잡할수록 뒤쪽은 날려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꽃 사진은 잘 나왔어요. 구도도 잘 잡히고 중앙에 잡혔는데 뒷배경이 망쳤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쓸 용도가 아예 없어요. 예, 이거는
꽃 사진은 구매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스톡 포토 사이트 같은 데 올려놓으면 꽃 사진은 엔간해서는 잘 나가요. 그런데 이런 거는 완전히 끝난 사진이죠. 자, 이게 그래서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꽃 사진의 배경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송이가 있으니까 영 시원찮아 보이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한 송이가 있더라도 많이 흐렸죠. 물론 이제 앞에 주제가 있긴 하지만 뒤쪽을 많이 흐려졌죠. 자, 이렇게 찍는 방법은 카메라를 최대한 꽃으로 가까이 대고 찍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리개는 수치를 높이 줍니다. 조리개 수치를 높이 주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최대한 뒤쪽을 흐려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것은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되고요. 초점을 그리고 앞으로 맞추게 되면 앞쪽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피사체와 스마트폰 카메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뒤쪽은 흐려지게 된다.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꽃과 배경이 가깝게 있으면 아무리 꽃에 가까이 다가가도 뒷배경이 흐려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꽃과 배경이 떨어진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찍으시는 게 좋겠죠. 이 사진도 보시면 배경을 어때요? 최대한 단조롭게 찍었죠? 자, 이건 뭐 위에서 찍거나 옆에서 찍었으면 이 온실 뒤쪽이 전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저분해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것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에 여기 파이프만 보이고 나머지는 하얗게 이 빛 때문에 이렇게 나왔죠. 자, 뭐 요 정도까지는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으실 때 이 꽃 사진은 최대한 배경을 단조롭게 만드시는 거, 그거 꼭 생각하세요. 그 다음은 빛을 이용한 꽃 사진인데요. 자, 이 역광 꽃 사진을 잘 안 찍으시는데 이 역광 꽃 사진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자, 그 대신 역광 꽃 사진을 찍으실 때는 광이 완전히 한 점으로 모여서 뻗어오는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고요. 어딘가에 걸쳐서 빛이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이런 식으로 찍으시는 거죠. 자, 이게 이 바깥쪽은 전체는 밝지만 이 광원 자체가 우리 눈에 딱 들어오진 않죠. 햇빛 같은 모양이, 그죠? 자, 이거는 어때요? 이 꽃 뒤에 어딘가에 걸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쪽 어딘가에 걸쳐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이 새어나와서 이게 약간 어둡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빛이 다이렉트로 들어오지 않고 이 끝에나 이렇게 걸치게끔 찍으시면 굉장히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보시면 역광인데요. 이것은 빛이 화면의 바깥에 있죠. 그 대신 꽃은 굉장히 밝게 나왔어요. 그죠? 화면의 바깥에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역광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이 멋지게 찍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두운 상태에서 찍으실 때는 자, 여러분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 있죠? 라이트. 뭐 랜턴 같은 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또는 카메라 플래시 있죠? 그런 것들로 찍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 것들로 찍었을 때 이 뒤쪽까지 전부 다 밝아져서 이게 플래시가 적용된 그 티가 너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찍냐 하면 위에서 라이트를 이 꽃에만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둡더라도 이 꽃만 화사하게 나옵니다. 이게 또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게 연출이 됩니다. 이것은 인물 사진 찍을 때도 똑같고 어두운 것은 똑같아요. 배경이 전체적으로 어두울 경우에는 라이트를 자, 이 정면에 비치게끔, 사람은 이제 얼굴의 정면으로 비치게끔 하거나, 이 꽃은 지금 위로 피어 있잖아요, 꽃이.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라이트를 준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에 있는 라이트를 켜버리면 이렇게 안 나오고요. 여기 이 주위까지 다 꼭 라이트로 켜서 나온 것 같이 조금 모양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위쪽에서 라이트를 비춰서 찍으시면 아주 이쁜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클로즈업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사진은 스마트폰 카메라도 찍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나옵니다. 자, 이 좀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 카메라는
가까이 가져다 갖다 대면 이 정도 충분히 나와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이 클로즈업 사진도 이 꽃 사진의 한 분야죠. 굉장히 많이들 찍죠. 그리고 클로즈업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생물체가 하나씩 들어가면 훨씬 더 멋있게 연출이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까지 매크로라고 하죠. 이 매크로 기능을 지원을 안 하실 때는 다이소 같은 데서 이 렌즈 팔아요. 예, 확대 렌즈 팝니다. 매크로 렌즈. 그런 거 하나 사서 끼워서 찍으시면 이 정도까지 충분히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 이제 앞으로 이런 뭐 여름 되고 하니까 이런 꽃 사진들 많이 찍으실 텐데 야외에 나가서 한 번씩 꼭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